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생활정보 법률편의 진행을 맡은 골드스틴 법률그룹의 진명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이민법 동향에 대해서 특히 또 이제 시민권 인터뷰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요즘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실 때 보시면 기간 자체도 좀 많이 이제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부분 말고도 시민권 신청을 이제 하시고 접수증을 받으시고 또 지문도 다 찍고 오시고 시험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기간을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 날짜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이제 인터뷰 통지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시는데 통지서를 받고서 보통 이제 통지서가 올 때는 뭐 앞으로 한 달 후 정도의 날짜에 이제 그걸 몇 시에 오라 이렇게 이제 오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준비를 다 하고 계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통지서가 다시 와요. 통지서가 다시 와서 또 보면 날짜를 이제 지금 전례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 뭐 5월 1일 날 오라고 통지서를 보냈었다가 5월 1일 전에 다시 이민국에서 통지서가 오면서 뭐 6월 1일에 오라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번복을 시키면서 지금 이제 이민국 사정으로 다시 지금 스케줄을 잡아주니까 이제 날짜와 시간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노티스가 좀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는 분들도 좀 당황을 하시고 이런 경우도 있는지 뭐 또 케이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이제 염려를 하시는데요. 이제 이민국의 사정 때문에 일정적으로 봤을 때 그 지금 다 소화를 못해서 이민국 이제 시민권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날짜 자체도 새로 잡아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경우가 지금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니까 만약에 좀 시간이 급하게 날짜를 딱 이제 다른 계획들 때문에 목표를 이제 잡으시고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그 후에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뭐 부모님 초청이라든가 배우자 초청이라든가 이제 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당혹스러우시죠. 그리고 이제 타임라인에 있어서 계획을 세우실 때 좀 차질이 생기셔서 또 이제 불편함이 있으세요. 그러시지만 혹시라도 시민권 신청하셨다가 그런 통지서를 이제 받으셔서 인터뷰에 대한 날짜가 이제 번복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셨을 때 뭐 놀라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요즘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민권 신청 이제 하시고서 인터뷰를 보러 가셨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묻는 질문이 이제 언어를 어떻게 구사를 잘 하는지 그런 부분에 이제 영어를 구사를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그것 외에도 뭐 이제 미국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 정부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다 잘 끝나고 그리고 예를 들어 전혀 범죄 기록도 없으시고 뭐 이민법 관련해서도 이민국가도 전혀 무슨 다른 문제가 없으셨어서 이제 그러면 시험을 다 보고 했으니까 인터뷰가 이제 끝날 즈음에 지금 이제 시민권이 이제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이제 분들이 계시는데 그리고 보통은 의뢰인은 그렇게 되면 이제 끝나시죠. 그래서 뭐 문제 없었고 다 잘 통과했으니까 시민권 선서에 대한 선서일을 통보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선서를 받고 나면 이제 그런 통보를 보통 받는데 요즘 들어서 지금 추세가 어떠시냐면 예전과는 달리 아니면 예전보다 좀 더 강화가 된 거죠. 보통 그 전에도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그리고 시민권 인터뷰 이제 과정을 통해서 그 전에 여태까지 이민국가의 이제 그 본인에 대한 그 당사자에 대한 모든 히스토리를 다 다시 검토해보는 기회가 되는 부분이 시민권 신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원래. 그러셔서 혹시라도 영주권을 이제 취득을 하셨다가 영주권 취득하시고 이제 시민권을 이제 취득하시려고 신청하셨던 그 기간 사이에, 그러니까 뭐 3년 정도가 되실 수도 있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받으셨으면, 아니시면 일이나 뭐 다른 가족 일원의 초청으로 받으셨으면 이제 5년 정도 후에 그렇게 신청을 해서 받으실 텐데, 그 3년에서 한 5년 정도 기간 안에 무슨 혹시라도 새로운 범죄 기록이 생기셨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도 무슨 기록이 있으셨는데 영주권 심사 때는 혹시 이제 드러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 같은 경우가 시민권 신청을 하시고 지문 채취를 다시 하시고 아니면 이제 본인의 서류에 대한 검토가 다시 이루어지면서 그 부분이 이제 불거져 나와서 밝혀져서 문제가 되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는 뭐 시민권 인터뷰를 하면서 과거에 대한 부분, 특히 이민국과 관련된 부분, 아니면 개인적으로 무슨 범죄 기록이나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새로운 것은 아니세요. 그러신데 요즘 추세로 또 좀 보시면 약간 새로운 것은 과거에 이제 영주권을 이미 받으셨고 영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시민권자가 이제 될 수 있도록 지금 신청을 하셔서 인터뷰를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신데 과거에 영주권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대로 받은 것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부분에 관련된 것도 하나씩 다 묻는 경우가 요즘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알려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한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취업 이민으로 만약에 영주권을 받으셨던 분이시고, 그러신 분이 이제 뭐 5년 후나 아니면 뭐 10년 후에 영주권을 갱신할 때가 되셔서 이제 생각을 해보시다가 영주권을 또 갱신을 하느니 그냥 이번에 시민권을 신청을 해서 받고 시민권자가 되고 나면 이제 영주권을 10년마다 갱신하지 않아도 되니까 신청할 때 이제 그 갱신을 위해서 그 이민국 서류 접수비도 상당히 들어가시고 하시잖아요. 그러시니까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해서 받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는 분들 이제 많으신데, 예를 들어 취업이민으로 이제 받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빠르면 약 5년 전 아니면 한 10년 전에 있으셨던 일이실 텐데요. 이제 그 후에 이제 5년 이상이 된 일이신데 어떻게 취업 영주권을 받았는지, 그 회사와의 이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모든 조사를,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시민권 인터뷰에서 시민권 이제 미국에 대한 뭐 질문을 하고, 아니면은 또 영어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 외에도 예상을 좀 이제 하고 가셔야 되시는 게, 혹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추가 질문을 혹시 또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영주권을 받으셨던 게 취업 이민을 통해서 받으셨었다 그러면 그 후로 그때 그 취업 이민이 정말로 이제 잘 이루어졌었는지, 그 후에도 그쪽에서 정말로 일을 했었는지,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질문을 첫째는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아니면 대답을 했는데도 좀 미심쩍거나 더 정보를 원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민권 인터뷰를 끝마치면서 바로 이제 지금 시험은 통과가 됐으니까 선서 날짜만 통보를 받으면, 그리고 선서만 하면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제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통보가 아니라 뭐 추가 서류를 지금 요청을 할 테니까 이 추가 서류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답변을 잘 하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게 모든 이제 의문이 풀리고 나면, 이제 시민권을 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통보를 받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취업에 관련된 부분이시라 그러면, 취업 영주권이시라 그러면 그 시민권 인터뷰를 이제 받으러 가시기 전에 직장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다 그러면 어느 직장을 통해서 받으셨었는지, 그 당시 영주권을 스폰서를 해주신 회사 이름이라든가, 뭐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하셨었다라든가, 뭐 지난 한 5년 전에 있으셨던 일이고,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회사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러시니까 그런 답변 하시는 게 뭐 쉬우실 수도 있겠지만, 또 정말로 영주권 갱신 때까지 다 기다리셨던 분들이거나 한참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바로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준비를 미리 이제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혹시 관련 서류라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가신다고 그러면 혹시라도 그 이제 영주권을 어떻게 취득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게 됐을 때 좀 더 정확한 대답을 잘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시험관 입장에서도 괜한 의심이나 이제 좀 미흡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괜히 이제 좀 미심쩍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미연에 이제 사전에 방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되실 겁니다. 그러시고 만약에 결혼을 통해서 또 영주권을 받으셨던 분이 지금 이제 시민권 신청을 하시는 거라고 하시면,
지금도 그 결혼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결혼을 통해서 받으셨고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신 지 이제 3년 안에 영주권을 그 시민권에 대한 신청을 하시는 분이시라면 원래 요구되는 서류들 자체가 그 결혼이 아직도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원래 처음부터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넣어야죠. 이제 함께 만들었던 이제 기억들이나 추억들에 대한 증명이라든가 함께 삶을 꾸렸던 결혼을 유지했던 부분에 대한 이제 공동 명의의 서류들이라든가 뭐 세금 보고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를 안 그래도 넣으셔야 되시는 게 맞으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으셨어도 바로 그 이제 최소한의 기간만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게 아니시고 이제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뭐 영주권자로서 그냥 이제 계셔도 별 불편함이 없으시고 시민권을 바로 신청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서 5년이 넘게 기다리셨다라든가 뭐 6년, 7년이 넘게 기다리셨다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시민권 신청하는 시기가 영주권을 갱신해야 되시는 이제 10년이 다 이제 됐을 때 그때 이제 좀 많이 고려를 하시거든요. 그때 정도에 이제 하실 때 그러신 상황이시라 그러면 사실은 그 결혼으로 처음에 영주권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시민권을 신청을 하실 때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을 받아서 더 빨리, 그러니까 남들은 5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3년만 기다리면서 바로 시민권을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무슨 특별한 혜택을 누리시는 게 아니시기 때문에 5년, 이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은 시민권을, 그러신 분들은 그냥 보통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경로로 영주권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민권을 신청하시는 것처럼 그냥 그것들에 해당한 정보만, 증거 자료만 넣어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거든요. 결혼에 대한 부분은 넣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보통 그러신데 그 과거에 영주권을 받게 됐던 그 결혼에 대해서 그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졌었던 건지 아니면 그 결혼이 정말 사실혼이 맞았었던 건지 이혼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되셨다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되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는 다시 질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 인터뷰를 이제 받으러 가시기 전에 요즘은 이제 추세가 그렇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시고 그러시고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영주권을 받은 경로나 영주권을 이제 합법적으로 제대로 받은 게 맞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혹시라도 의심을 받게 되거나 아니면 추가 질문을 하게 될 때 답변을 이제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내용을 되짚어보고 검토를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다 정말로 합법적으로 하셨고 다 사실이었어도 예전 일이라서 또 전혀 생각을 안 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면 또 당황하셔서 뭐 잘못된 대답을 하셨다가 괜히 이제 추가 서류량을 더 묻고 해서 그래도 이제 다 추가 서류를 이제 증빙 자료를 주고 나면 제출을 하고 나면 당연히 문제가 없다면 시민권이 잘 나오죠.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숙지를 하시고 미리 좀 이제 검토하시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마음에 걸리시는 부분이 있거나 그러신다 그러면 이제 시민권을 신청을 하기 전부터도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또 안전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꼭 이제 숙지하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러시고 이제 또 어린 자녀분들이 나중에 이제 어릴 때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시면서 같이 받으셨던 경우에 나중에 이제 그 자녀가 시민권을 신청을 하시려고 할 때 또 최근 있었던 일들이 그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당사자인 주신청자였던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세금 보고량을 영주권자로서 잘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그러면 서류로 갖춰서 보여달라 그런 요구 조건도 있었습니다. 그러시니까 좀 참고를 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서류량을 또 미리 챙겨 놓으시면 문제가 되시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 정도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고 또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